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잠 못 이루는 밤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만 대면 잠들었는데 이제는 밤마다 뒤척이고 아침에는 더 피곤한 경우가 다반사죠. 하지만 잠은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며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숙면은 단순히 피로 회복을 넘어 면역력 강화, 인지, 기능 유지,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숙면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이 될 10가지 숙면 꿀팁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몸의 시계를 맞추는 첫걸음 규칙적인 수면 습관. 우리 몸은 마치 정교한 시계와 같습니다. 이 시계는 생체 시계라고 불리며 24시간 주기로 우리의 수면 마이너스 각성 주기를 조절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이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우리 몸은 이 패턴에 적응하여 밤 10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아침 6시가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게 됩니다. 이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와 각성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가 이 규칙적인 패턴에 맞춰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라고 평소보다 늦잠을 자거나 갑자기 수면 패턴을 바꾸는 것은 이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월요일 아침이 되면 월요병처럼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이러한 생체 시계의 불균형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낮 동안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규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불규칙한 수면을 해왔다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2주 정도만 꾸준히 노력해 보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새로운 습관에 적응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늦잠을 자더라도 1시간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기 위한 팁으로는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등 잠을 유도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또한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햇볕을 쬐는 것도 생체 시계를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몸을 깨우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게 돕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수면 리듬을 바로잡는 가장 강력한 시작이 될 거예요. 2. 현명한 낮잠 전략. 짧고 간결하게. 나이가 들면 낮잠이 정말 꿀맛 같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른한 오후 잠시 눈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가시고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이 달콤한 낮잠이 밤잠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낮잠을 너무 길게 자거나 너무 늦은 오후에 자게 되면 밤에 실제 잠들어야 할 시간에 잠이 오지 않거나 잠의 깊이가 얕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한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의 낮잠은 파워 낮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깨어나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개운하고 상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오아시스에서 갈증만 해소하고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것처럼 짧은 낮잠은 잠시의 피로만 풀고 밤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30분 이상의 긴 낮잠은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게 만들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오히려 몸이 더 무겁고 몽롱한 느낌을 주는 수면 관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 낮잠은 밤에 잠들어야 할 수면 압력을 크게 줄여 밤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 후 나른함이 몰려올 때 잠시 눈을 붙이는 것은 좋지만 오후 4시 이후에 긴 낮잠을 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후 늦은 낮잠은 우리 몸이 밤에 잠들 준비를 하는 것을 방해하고 밤새 뒤척이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낮잠을 자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되도록 점심 식사 직후나 오후 2시 이전에 짧게 주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후 늦게 낮잠을 자는 대신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등 몸을 움직여 졸음을 쫓아내는 것이 밤잠의 질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만약 낮에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낮잠을 참을 수 없다면 앉아서 잠깐 눈을 붙이는 정도로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위한 낮잠은 현명한 전략이 필요한 양날의 검임을 기억해 주세요. 3. 잠이 찾아오는 공간 침실 환경 최적화. 우리가 매일 밤 잠드는 침실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숙면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숙면을 위한 침실은 마치 깊은 동굴처럼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해야 합니다. 어둠 우리 몸은 빛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게 유지해야 합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불빛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문 아래 틈새로 들어오는 빛까지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LED 불빛이나 시계의 밝은 숫자판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용함 소음은 숙면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작은 소음이라도 뇌는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여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침실은 가능한 한 조용해야 합니다. 외부 소음이 심하다면 이중창 설치를 고려하거나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백색 소음 발생기나 잔잔한 자연의 소리에 파도 소리, 빗소리를 틀어주는 것도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안정감을 주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원함 수면 전문가들은 침실 온도가 18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적당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은 잠들기를 어렵게 하고 밤중에 깨어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잠들기 전 침실 온도를 이 범위로 맞춰놓고 밤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너무 따뜻하게 보일러를 트는 것보다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보온성이 좋은 잠옷이나 이불을 사용하는 것이 숙면에 더 효과적입니다. 편안함 침구류는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몸을 온전히 지탱해줄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척추 정렬을 방해하여 통증을 유발하고 잠을 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베개 역시 목의 곡선을 편안하게 지지해주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침구류는 진먼지 진드기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세탁하고 교체하는 것도 숙면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침실 환경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휴식을 취하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4. 숙면의 방해꾼 카페인과 알코올은 멀리.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카페인과 알코올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거나 잠시나마 휴식을 제공하는 듯 보이지만 숙면에는 치명적인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러한 성분들이 몸에서 제거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카페인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은 졸음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주지만 저녁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물질입니다. 우리 몸이 카페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섭취 후 6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시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밤 11시가 되어도 몸속에 카페인 성분이 남아있어 잠들기 어렵게 만들거나 잠이 들더라도 깊은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한밤중에 몸의 스위치를 켜놓은 것과 같죠. 따라서 잠들기 최소 46시간 전부터는 커피, 차, 초콜릿, 에너지 드링크 등 카페인이 함유된 모든 식품과 음료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술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며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면 초반에는 졸음이 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 억제 작용을 하여 잠시 진정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일 뿐입니다. 알코올은 깊은 잠인 레마리엠 수면 단계를 방해하고 오히려 수면 중에 자주 깨어나게 만들며 수면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밤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코골이가 심해지는 등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잠이 들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피로가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마치 밤에 켜지는 신호등처럼 술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흐름을 방해하고 교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숙면을 위해서는 저녁 시간에는 술과 카페인을 멀리하고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미지근한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훨씬 더 깊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잠들기 전 빛 공해 차단 전자기기 멀리하기.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의 전자기기는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숙면에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뉴스를 확인하는 습관 혹시 있으신가요? 이러한 행동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숙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전자기기 화면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에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강한 가시광선의 일종으로 우리 뇌를 자극하여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졸음을 유도하고 수면을 돕는 중요한 호르몬인데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줄이거나 중단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몸에 아침을 맞이하는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아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잠이 들더라도 깊은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전자기기 사용은 단순히 블루라이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거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행위는 뇌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고 자극합니다. 흥미로운 기사를 읽거나 재미있는 영상을 보는 동안 뇌는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 하고 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데 방해가 됩니다. 마치 밤늦게까지 머릿속에 끊임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것과 같아서 뇌가 충분히 휴식하고 잠들 준비를 할 시간을 주지 않는 셈이죠. 따라서 숙면을 위해서는 잠들기 최소 1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의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에는 아예 전자기기를 두지 않거나 최소한 침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이 시간에는 조용한 독서를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등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활동을 해보세요. 잠들기 전 전자기기와의 이별은 여러분의 뇌가 진정으로 휴식을 취하고 깊은 잠으로 빠져드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위에 부담 없는 밤 가벼운 저녁 식사. 우리는 하루에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음식을 섭취하지만 밤늦은 시간의 식사는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고 다음 날의 컨디션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야식을 먹거나 과식을 하면 여러분의 소화기관은 밤새도록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소화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위와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소화를 시작하고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됩니다. 몸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는데 뱃속은 마치 한밤의 공장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셈이죠. 소화기관이 활동하면서 체온이 올라가기도 하고 불편함이나 쏙쓰림을 유발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들거나 잠이 들더라도 자주 깨어나게 만듭니다. 특히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은 소화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밤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숙면을 위해서는 잠들기 최소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하고 되도록 소화하기 쉬운 가벼운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라면이나 치킨 같은 야식을 먹는 것은 숙면에 치명적입니다. 대신 가볍게 데운 우유 한 잔이나 따뜻한 허브차 한 잔 또는 소량의 과일이나 견과류 등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저녁 식사 시에도 과식은 피하고 섬유질이 풍부하고 단백질 함량이 적당하며 지방이 적은 음식을 중심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 위주의 샐러드, 삶은 달걀, 닭가슴살, 흰살 생선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잠들기 전 배고픔이 심하다면 소량의 요거트나 바나나처럼 트립토판 수면 유도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현명하게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밤 동안 온전히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얻게 될 것입니다. 7. 활기찬 낮, 편안한 밤 규칙적인 운동 습관.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낮 동안 몸을 적절히 움직여주면 밤에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운동이 신체 활동량을 늘려 수면 욕구를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체온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일시적으로 체온이 상승합니다. 운동 후 체온이 다시 서서히 내려가면서 우리 몸은 잠들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인 수면 유도 체온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낮 동안 충분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여 밤에 더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잠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우리 몸을 정원에 물을 주는 것처럼 꾸준히 돌보면 밤에는 자연스럽게 숙면이라는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운동의 종류와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자기 전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키고 심박수를 높여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빠르게 뛰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은 숙면에는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격렬한 운동은 몸을 활성화시키고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동은 되도록 오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전에 햇볕을 쬐면서 운동하는 것은 생체 시계를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낮 동안의 활력을 높여 밤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오전에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저녁 식사 전이나 오후 일찍 가벼운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나 스트레칭, 요가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위한 운동은 고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깊고 편안한 밤을 선물하여 다음날 더욱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8. 마음의 평화 스트레스 관리와 이완. 현대인의 삶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스트레스는 숙면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밤이 되면 낮 동안의 걱정거리, 불안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돌아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리 몸은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을 일으켜 코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는 심박수와 혈압을 높여 몸을 각성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쉽게 잠들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전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혼란스러운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과 같습니다. 몇 가지 효과적인 이완 기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따뜻한 물 샤워 또는 반신욕 잠들기 12시간 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반신욕을 하는 것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체온을 적절히 높였다가 식히면서 수면 유도에 도움을 줍니다. 아로마 오일 라벤더, 캐모마일 등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명상과 심호흡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 눈을 감고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복식 호흡을 하며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에 집중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몇 분간의 짧은 명상이라도 꾸준히 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가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 잠들기 전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하지만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은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특히 목, 어깨, 허리 등 평소 긴장이 많은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은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 일기 작성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있었던 일이나 걱정거리를 짧게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을 종이에 적음으로써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더 이상 그 생각에 얽매이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수면 일기는 자신의 수면 패턴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즐겁고 긍정적인 생각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있었던 좋았던 일이나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에서 잠들면 더 깊고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숙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9. 억지로 자려 하지 마세요. 현명한 대처법.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는데 좀처럼 잠이 오지 않을 때 나는 지금 반드시 잠이 들어야 해. 내일 피곤할 텐데 큰일이네. 하고 억지로 노력하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잠을 더 멀리 달아나게 만듭니다. 마치 도망가는 토끼를 잡으려 할수록 더 멀리 달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초조해하고 억지로 잠들려 노력하면 우리 몸은 각성 상태로 전환됩니다. 심박수가 빨라지고 뇌 활동이 활발해지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가 증가하여 더욱 잠들기 어려운 상황을 만듭니다. 침대는 잠을 자는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잠이 오지 않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잠이 오지 않을 때 억지로 침대에 누워 씨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약 20분 이상 뒤척여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과감히 침대에서 벗어나세요. 침대 밖으로 나와 조용하고 어두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독서 지루하고 따분한 내용의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흥미진진한 소설이나 복잡한 내용은 오히려 뇌를 자극하여 잠을 더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잔잔한 음악 감상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클래식이나 뉴에이지 같은 조용한 음악을 낮은 볼륨으로 들어보세요. 간단한 스트레칭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아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캐모마일, 라벤더 등나 미지근한 우유 한 잔은 몸을 이완시키는 데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잠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중요한 것은 뇌를 자극하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활동 스마트폰,
TV 시청, 걱정하기 등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졸음이 다시 찾아오면 그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 잠을 청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침대가 잠을 자는 곳이라는 긍정적인 연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불면증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잠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충분히 이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선물임을 기억하세요.